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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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슬쩍만 잘못해도 엄니 과자 줄게. 과자 먹자. 엄니 과자 먹자. 과자 먹자. 에이스 크래커를 미리 뜯어서 밀폐된 용기에 지금 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에이스 크래커 잘 드세요. 근데 이것을 많이 먹으면 좀 이따 한 1시간 반 후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약간 입맛을 돋구는 정도로 언니 과자 있는 게 많이 드세요. 많이 있는 게 많이 드셔. 이게 콜레스테롤이 많고 그런 게 때문에 저는 많이 못 먹고 고소한 맛이 있어서 어머님은 제가 많이 드립니다. 이 과자가 당도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많고 이 내용물 제가 안 봤습니다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거짓말 안 먹고 이렇게 어머님께 수시로 드릴 겁니다. 이게 파절기는 이게 얼른 축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밀폐된 용기에 넣고
입안이 아무래도 과자만 드시면 팍팍하기 때문에 야구르트를 요플레를 좀 드리겠습니다. 없냐? 응? 아, 없냐? 아, 아, 아. 이게 포도 요플레라 얼른 군침이 도실 거예요. 아이고 맛있네. 어머니 맛있네. 맛있어요. 예, 나도 많이 먹었어. 과자 많이 있어. 그래도 잡다. 그래 나도 하나 먹을게. 아, 음료 하나 더 먹고. 어. 요플레가 유효기간이 약간 지났습니다만은 좀 지난 것은 관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드립니다. 나도 하나 먹을게. 음료 하나 먹고. 아, 그러고 얼마? 아야, 음에. 오늘이 3월 29일. 예. 29일. 엄니하고 나하고 약속했던 3650일 중에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어요. 나랑 같이 10년 살자고 했지? 아, 없냐? 이거 물 먹어, 물. 엄니 물 먹어, 팍팍한 게. 아, 팍팍한 게 물 먹어. 옳지. 아, 아이. 아, 엄니 팍팍하니까 아 하세요. 해봐. 자, 없냐? 아이고, 팔아. 아이고, 팔 아파 죽겠네. 자, 없냐? 이거 물 먹자. 없냐? 물 먹게, 물. 감정은 기복이 심하시니까 언제 또 오실지, 언제 또 주무실지, 언제 또 입에 있는 거 다 뱉어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기회가 올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드리는 것이 예, 가정 요양의 정서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다 먹었다. 이러면 먹읍시다. 그만 먹게. 자, 그럼 끝. 자. 아,
그러면 먹게. 그만. 아, 이런만 먹자. 그만 먹자. 아, 옳지. 이제 그만 먹자. 먹어, 그만 먹어. 다 먹어, 다. 다 먹어, 다. 어이. 아빠는 먹으라거나. 먹었어. 잔만 주면 몇 입만 줬잖아. 엄니 과자 많이 있어. 걱정 마. 좋게. 다시. 한 번 더. 내가 해줄게. 옳지. 잘했다. 이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닦았어. 없어. 물 좀 더 먹자. 엄니 물, 야구르트. 엄니, 야구르트 먹어. 아이, 야구르트. 자, 아, 이거 먹고. 없냐? 이거 먹고. 아, 아, 자, 자, 조금만 더 먹자. 다 먹어. 없냐? 엄니 다 먹어. 끝. 다 먹었다니. 이런 먹고. 아이고, 다 먹었네. 내가 할게. 언니, 내가 할게. 가만 있어.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해야지. 응?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라. 내일 갑시다. 아니, 물 한 번 먹어. 한 번 더. 자, 마지막. 한 번 더 줄까? 한 번 더 먹자. 한 번 더 먹어. 마지막. 네, 그만 먹자. 감사합니다. 요 8% 차이라고 해서 의석 차이가 이 정도로 가느냐?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표만 이겨도 의석은 넘어가고 나머지는 4표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1석 중에 16석이면 뭐 나머지가 115석 아니겠습니까? 거의 뭐 9대1 이렇게 나온 건데 득표율 격차는 그러지가 않았거든요. 한 자릿수 격차였어요. 근데 이렇게 확 벌어지는 거고 또 하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 영남 호남을 이렇게 서로 벌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거기에 격차를 영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만 놓고 보면은 더 벌어지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원내 1당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뽑느냐 상관없이 어디가 1당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었더니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될 것 같다가 49%,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될 것 같다가 33%. 이거는 오차 범위를 넘어서는 네. 격차가 벌어졌네요. 센터장님. 네.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주변의 분위기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기 어떨 것 같으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본인의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예, 예. 그러니까 최근에 바뀐 흐름이 대중들도 유권자들도 이미 좀 감지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방금 전에 보면은 정당 지지율은 사실은 물어보게 되면 두 양당이 차이가 크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이냐 하면 야당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사실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제법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어떤 분들은 여러 정당 중에 가장 나은 정당을 선택하는 기회이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많은 사람들은 선거라고 하는 건 정부 여당을 평가하는 기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는 야당을 좋아하거나 비록 지지하지 않더라도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은 이제 야당이라고 하는 그 회초리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니까 통상 이러한 심판 견제 정서가 심할 때에 야당의 통상적인 지지율보다 좀 높은 득표를 얻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결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역구 여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구 여론. 자, 양당의 주목받고 있는 핵심 지역 위주로 빠르게 돌아볼 텐데요. 서울 한강벨트로 먼저 가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특히 국민의힘이 더 주목해서 힘을 싣고 있는 곳이 용산이고요. 반면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벌써 5번이나 들르면서 힘을 싣고 있는 곳은 서울 동작을입니다. 두 군데 그래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윤 센터장님 수치 소개해 주시죠. 네, 용산 하나, 먼저 보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강태웅 후보 서울시 이제 부시장 출신인데요. 44%. 그다음에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통일부 장관 출신인데 39%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5%포인트 차이가 있습니다. JTBC 그렇죠. 의뢰로 메타보이스가 3월 손잡아. 25, 26일 가상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한 건데 18일에서 27일 사이에 5개 여론조사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중에 4개가 민주당 우세로 나오고 1개가 국민의힘 우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중에 하나를 지금 소개해드린 거고요. 동작을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 류삼영 후보 42.6%,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49.3%로 나경원 후보가 이제 수치상 이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HCN 의뢰로 조원 씨의 CNI가 23, 24일 역시 가상번호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3월 10일에서 24일까지 여기는 정말 많은 여론조사가 네. 나왔는데 전부 다 나경원 후보가 이기는 흐름으로 이렇게 좀 나오고 있네요. 자, 2개 봤어요. 한강벨트. 지금 우리가 뭐 한강벨트 이야기를 하지만 한강벨트에서도 좀 국민의힘이 수성 내지는 방어해야 되는 쪽이 있고 민주당이 방어해야 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 두 군데는 국민의힘이 수성 내지 방어해야 되는 쪽인데 여기에 관심이 쏠린다는 자체가 한강벨트가 많이 이제 민주당이 유리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동작을 같은 데를 많이 가는 것도 한 데는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있겠죠. 그 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를 네. 5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목도가 높은 이유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작을은 두 분의 뭐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나경원 그 전 의원의 중량감 또 지역에서 활동 여기 또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이 확 교체됐지 않습니까? 이 교체됐죠. 유삼영 후보는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유리한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권 견제론, 대통령에 대한 이제 부정적 평가가 겹쳐가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해볼만하다 싶어서 이쪽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거겠죠. 이 용산 같은 경우는 지난 총선에서 강남 이제 3구에서 이제 한 곳 빼고 강남 3구를 국민의힘이 가져갔는데요. 네. 그 위에 딱 한 지역이 바로 용산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주목이 되는 대통령실을 옮기기도 했지만 동작을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이런 현상이 이번 선거에 있습니다. 원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그 후광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선거에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캠페인상에서 컨설팅계에서 아주 회자 남는 것이 대통령의 30년 친구라고 문장 하나로 이제 국회의원 된 경우들이 이제 있어요. 맞죠. 네. 몇 년 친구, 몇 년 예. 친구. 그러니까 그 후광 효과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측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한다면 이렇게 정권에 약간 좀 희생을 당한 핍박을 당한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효과가 나쁘지 않은 부분인데 그게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 높아서 그런 거죠. 나경원 후보가 사실은 그런 측면도 있다고 그렇죠. 이제 지적이 되고 있어요. 아, 분석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대통령실과 대통령과 거리가 있는 사람이 좀 네. 되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심판을 타겟을 약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유선열 후보는 사실 어렵게 인재 영입을 했을 텐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험지에 그래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원을 여러 번 가는 그래서 거 아니겠 싶습니다. 경기도로 가겠습니다. 경기도는 의석수가 무려 60석입니다, 여러분. 서울 49석, 인천 13석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민주당이 여기서 51석, 51석 휩쓸었어요. 국민의힘의 전신 미래통합당이 7석 가져온 곳이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수성해야 되는 곳이 경기고 국민의힘은 여기서 많이 가져와야 전체적인 판세를 보충할 수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저희가 다 볼 수는 없고 지난주에 꽤 많이 보여드렸고 오늘은 분당 위주로 한번 볼게요. 분당. 자, 분당 갑은 이광재 대 안철수, 알았어. 분당 을은 김은혜 대 김병욱입니다. 윤 센터장님 네, 소개해 주시죠.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48.4%,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 40.5%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경기신문이 RN서치에 의뢰해서 21일부터 23일까지 유무선 ARS 조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에서는 분당 을이죠. 분당 을로 넘어가죠. 분당 을로 한번 보겠습니다. 분당 을. 그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34.5%, 국민의힘 김은혜 40.2%. 자. 사실상 김은혜 후보가 약간 나은 앞서가죠. 수준이 보입니다. 24부터 28일까지 어디서 의뢰한 건가요? 네. 그게 안 나오네요. 네, PMI 한국경제신문이 PMI라고 하는 여론조사 아. 업체에 의뢰를 해서 예. 24일부터 28일까지 인터넷 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네. 조사한 거. 다른 조사등 격차가 좀 좁기도 하고 또 반대인 경우들도 이제 있습니다. 여기 같은
흥미로운 게 안철수 이광재 대결을 말하자면 비윤 대 비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옆에 김병욱 김은혜는 친윤 친명 대결이에요. 되게 이제 분당 선거를 저도 이게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저 지역 유권자들이 볼 때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인물 경쟁력도 상당히 양당에서 높은 분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네, 네. 조금 수준 높은 선거가 펼쳐지고 있고 김병욱 김은혜 저쪽에서는 김병욱 의원이 상탈해가지고 이제 못 만들기 이런 것도 찍고 상의 탈이? 네, 바디 프로필 같은 거 해놓고 어, 김은혜 의원도 이제 춤추고 다니고 김은혜 후보도 막 그러더라고요. 이색 선거구도. 네. 여기 보면은요. 분당 갑은 지금 안철수 의원이 현역인데 여기에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고 이 여론조사로 볼 때는 이광재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거고요. 분당을은 현역이 민주당 김병욱 의원인데 여기에 김은혜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고 이 수치로 봤을 때는 지금 도전자 김은혜 후보가 또 앞서고 있는 거고 이렇게 모차 보면 A이긴 합니다만 네. 네. 아무튼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보다- 어쨌든 지금 두 곳 같은 경우는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누가 이긴다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오차범위 이번 내에서. 선거 때 제가 참 긍정적인 흐름을 찾기 어려운데 긍정적인 흐름을 하나 찾자면은 우리가 보도를 할 때 오차 범위 내외에 있는 데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거죠. 다? 옛날에는 1%만 이겨도 누가 앞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양쪽 다 모르겠다. 뚜껑 열어봐야죠. 어디로 가? 그리고 양쪽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놀러 가? 이런 격돌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경기도 지금 다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그 흐름은 뭐 원래 그랬던 듯이 민주당이 훨씬 앞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경기도에서 7석을 가져갔는데 사실 맞아요.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접경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동부에 있는 약간 농촌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난번에도 쉽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이제 호주로의 여행을 위해 외쳐볼까요? 그대 탑승을 환영합니다. 지금 퀀타스 항공에선 호주 65개의 놀라운 목적지를 탐험할 초특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이야기와 귀여운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호주의 공간들. 하늘에서는 물론 바닷속 깊은 곳까지 호주를 가장 잘 아는 항공사와 함께 더 저렴한 비용으로 호주를 만나보세요. 뭘 망설이고 있나요? 퀀타스에서 예약하세요. 진짜 호주를 만날 시간 그대. 안녕하세요. 백세혈당 혈압케어를 연구개발한 내과 김도영 교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걱정 많으시죠? 이번에 반도체 벨트, 수원 벨트 등을 통해서 이제 그 경기도 지역을 공략하려고 사실 접근을 이제 많이 전략적 접근을 한 상황인데 그것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만큼 초반 이제 성과를 이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시작할 때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만큼이야 될 수 있겠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못해도 지난번보다 올라가겠지라는 식의 대표했으니까. 네, 워낙 기저 효과가 있으니까요. 지금은 뭐 그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버렸죠. 알겠습니다. 총선 특집판 어디 가게? 부산 경남 PK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낙동강 벨트를 봐야 돼요. 이제 민심의 풍향기 역할을 하는 곳. KBS 부산 또 국제신문의 공동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21일부터 24일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거네요. 자, 여기는 쭉 한번 빠르게 돌아보죠. 주십시오. 하면. 네. 부산 4하구 갑입니다. 민주당 최인호 50%, 국민의힘 이성권 39% 이렇게 나와서 최인호 후보가 앞서 있는 결과가 보이고 있고요. 부산 사상구입니다. 민주당 배재정 43%, 국민의힘 김대식 39%, 4%포인트 격차이고요. 북구 갑으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전재수 53, 국민의힘 서병수 36, 약간 격차가 있고요. 양산을은 민주당 김두관 49, 국민의힘 김태호 37, 격차가 좀 있고요. 또 부산 해운대구 갑, 민주당 홍순원 43, 국민의힘 주진우 39, 남구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박재호 44, 국민의힘 박수영 42,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기 이거 말고 또 준비된 거 있지 않나요? 부산? 네. 네, 지금 사하을로 갑니다. 사하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40.1, 국민의힘 조경태 52.1%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조사 결과가 기관이 약간 다른. 조사 기간이 다른가요? 이게? 조사 기간 좀 네, 한번 확인을 봐주십시오. 필요하고요. 또 다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입니까? PK 준비된 거? 예.
지금 약간 말씀드리면 굉장히 사실은 접전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또 원래 이제 PK 지역이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낙동강 벨트는 좀 다른 지역과 다르다 하더라도 야당 후보들이 상당히 선전하는 이제 수치상 결과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걸 좀 자세히 이제 몇 군데 보게 되면 네. 북갑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서병수 맞붙었는데요. 53대 36 나왔는데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지지 정당을 보게 되면은 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35%, 국민의힘은 38%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는 정당 지지율보다 수치상 낮은 36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사상구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가 39%였는데 그 지역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40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이제 뭐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정당 지지율은 후보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렇죠. 플러스 알파를 이제 개인 경력을 더하는 것인데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정당 지지율에 수치상 미치지 못하는 개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약간 어떤 보수층의 결집들을 약간 걱정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지역의 후보 셔플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이동들이 있을 때는 당이 워낙 강하니까 후보가 좀 기반이 약하더라도 당 끌어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전략적 판단에서 이런 공천을 한 것인데 당이 그만큼 못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뜻도 되는 거죠. 후보도 약하지만은 여기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영남권은 이게 물론 현재 여론의 반영입니다만은 국민의힘 방으로 지지층들이 이제 방으로 가.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 조금 이따가 밥 실망감이 먹자. 계속 투표장까지 가자. 표출될 것인가. 그래도 뭐 우리 편이니까라고 해서 이제 돌아올 것인가가 있고 한 가지 변수를 조금 더 보자면 부산하고 이제 이른바 낙동강 벨트 쪽에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좀 활동을 하고 있다. 움직이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부 후보는 만나기도 했고 자기 이제 양산에 있는 후보를 지원도 했고 그 주말인가 배재정 문 대통령이 원래 지역구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출격을 한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 이게 민주당 지지층을 끌어올리는 효과 또 국민의힘 지지층을 역결집시키는 효과 어떤 게 있을 것인지가 좀 흥미로워요. 그 사흘 이재성 대 조경태 여론조사는 부산일보와 부산 MBC가 KSOI에 의뢰해서 18일부터 19일 무선전화 100% 방식이었습니다. 지역구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충청으로 가죠. 세종갑입니다. 세종갑. 민주당 후보가 그 공천 취소가 되면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사라진 곳이에요. 국민의힘 류재화 대 새로운 미래 김종민. 방으로 가자. 방으로 류재화 갈까? 19.8, 방으로 가? 김종민 어. 26.1. 여기 조사 조금 이따가 무슨 밥 먹자. 여론조사 하나, 업체 둘, 꽃체 셋. 조사군요. 하나 조사했더라고요. 여기는 네,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무선전화, 휴대전화, 가상전 번호 ARS 방식으로 실시가 됐는데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이제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한다 하더라도 네, 50이 안 됩니다. 50이 안 그러니까 됩니다, 진짜. 지금 야당 이제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 마땅히 이제 지지할 후보가 없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가지고 모름응답으로 가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캠페인 여부에 따라서 일정 부분 변경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 본방송에서 여기까지 보고요. 한 5분만 더 댓글쇼로 여론조사판 이어가보도록 하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유튜브로 진짜 5분만 더 좀, 5분 안 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두 분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라디오에서 이렇게 막 수치를 말로 소개하면서 하는 거는 진짜 드물죠. 제가 머리가 좀 쥐가 나는 줄 알았어요. 수치를 왜냐면 여러분, 지역구 조사는 각 언론사가 전국을 다 돌릴 수가 없잖아요. 250곳 넘게 돌릴 수가 없으니까 각자 언론사 구미에 맞게 골라서 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 지표를 이 조사는 이렇게 했고 저 조사는 저렇게 했고 이걸 다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해봤는데 그 마지막 세종갑 거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 세종갑은 김종민, 류재화 두 후보가 붙었는데 여론조사 한 곳이 어디 있나 봤더니 딱 한 군데서 했더라고요. 여론조사 업체 꽃에서 한 조사 딱 하나가 나와서 이걸 소개해드렸습니다. 25, 26일 무선 ARS 방식인데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두 사람 걸 다 합쳐도 50%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는 나머지 50%가 안 찍을 건가? 아니면 누구를
찍을 건가? 변수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투표율이 낮긴 낮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이제 근데 야권 지지층 뭐 여권 지지층 입장에서 유지하 후보를 찍어 나오겠죠. 그럼 이제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 민주당 후보가 빠졌으니까 투표율이 낮을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이제 좀 상쇄하는 효과가 조국 혁신당 비례 투표가 있겠죠. 아, 그러면은 비례 조국혁신당 찍으러 나왔던 분들은 나온 김에 지역구 투표는 그럼 내가 안 해? 이게 아닐 것이다. 그렇죠. 아. 안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하는 분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김종민 후보 같은 경우에 민주당 혹은 이제 조국 대표하고 각을 많이 세워서 탈당했던 그럼요. 분인데 예. 요새는 되게 이제 유화적인 섹터를 이제 조금 많이 전략적으로. 취하고 있는 아. 거죠. 아마도 이제 민주당의 어떤 지도부급에 있는 인사들 중에 네. 지금까지 약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시그널을 이제 유권자들, 지지자들한테 보내주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아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약간 긍정적인 맞아요. 이야기를 했고 네. 제가 만약 김종민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는 뭐 칭찬까지를 뭐 바랄 수 있겠습니까? 반명인데 근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주면 최고 그게 도와주는 조금 거죠.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지 않을까. 아, 그거에 여러분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준비는 못했는데 한국일보가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또 했더라고요. 우리 앞에서 소개한 것에서는 빠진 곳들 몇 곳만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23일부터 26일 조사인데요. 경기 하남갑 여기 추미애대 이용 여기 궁금하시죠? 네. 추미애대 이용 추미애 39 이용 31 민주당 추미애 39 국민의힘 이용 31 여기는 친명대 친윤의 대결이어서 딴 데의 숫자에 비해서 네. 물론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총합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잖아요. 살짝 그러네 진짜 39대 3 왜 그래요? 두 분이 다 강성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근데 선거를 치르면요 네. 특히 지역구 후보들이 평소 강성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잘 안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후보라든지 당 대표급들은 네. 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어디 시장 가가지고 뭐 어머니 손잡고 뭐 누구가 나쁩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둘 다 약간 그런 환경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영등포 갑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는 김영주 후보, 민주당에 있었던 김영주 후보가 현역 의원인데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기지 않았습니까? 탈당 후에 국민의힘으로 바로 그곳입니다. 민주당은 최현일 후보가 나와 있어요. 민주당 최현일 40, 국민의힘 김영주 25. 야, 여기는 지난번에 김영주 후보가 크게 이겼던 것 같아요. 김영주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영입한 것은 지역 기반이 아주 탄탄하다라는 그 강점 때문인데 그 최현일 후보는 구청장을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좀 상쇄가 되는 역시 거고 탄탄하군요. 예, 당만큼의 차이가 나오는 거고 저 숫자대로라면 이제 김영주 후보는 아직까지 국힘의 지지층을 이렇게 흡수하는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허은하 후보도 그렇죠. 있는 것이고요. 허은하 후보도 있죠, 네, 여기. 네. 지지율은 높지 않습니다만 네.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이 사람이 어느 정당 소속이냐 아니면 그 인물이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도 예전 선거에서는 상당히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의 그 브랜드 효과가 상당히 강해서 맞아요. 아무리 이제 대중적으로 또 언론에서 높은 평가를 받던 인물이라 하더라도 정당이 교체되거나 아니면 정당의 주류와 배치되는 어떤 시그널로 전달될 경우에는 가차없이 이제 이 영향이 나쁘게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것이 뭐 어쨌든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고 이런 현상은 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의원들이 자율성을 갖고 이제 의정 활동하는 것을 좀 제약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냐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 상당 부분 그런 현상 나타난 것 그러니까 지난번 같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꽤 있었죠. 그럼요. 영남권뿐만 아니라 뭐 권성동, 윤상현, 특히 윤상현 후보는 수도권에서까지 네. 그 무소속 달고 또 3자 구도에서도 네. 이긴 건데 근데 이번에 윤상현 후보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는 분이 이제 홍영표 민주당 출신 네. 부평에 있는 홍영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하기 전부터 부평에서 노동운동부터 잠시 좀 같은 인물인데 민주당에서 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누우셨다가 박용진은
감점을 30, 40분 후에 점심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 또 하루 또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예. 이런 말이